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 자, 그 감옥에 있을 때 사진인데요. 이 두 사진 조금 다르죠. 이건 빨간 딱지고 이건 하얀 딱지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사용소. 예, 맞습니다. 이게 빨간 딱지는 사형수 시절. 이건 무기징역으로 그 감형되고 난 다음이에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굉장히 의연하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의연하게 아마도 한 진영의 수장으로서 적에게 당하는데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 조봉암 선생도 굉장히 의연하게 돌아가셨는데, 김대중 대통령도 아주 의연하게 받으셨는데, 제가 강연을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녹음을 나중에 들어보니까 굉장히 나중에 살아나신 다음에, 그때 대통령 드시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상황을 굉장히 재밌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의연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그리고 사형이 떨어질 거라고 이미 예상을 했는데도, 무기였으면 하는 마음, 어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삶에 대한 어떤 애착, 욕구, 그런 것 때문에, 재판장 입을 쳐다보게 된다, 이거예요. 재판장 입만 쳐다보고 앉아 있었다. 근데 사형하면 입이 찢어지는 거고, 무기하면 입이 이렇게 무기하고 나오게 되니까 그 입술만 쳐다보고 있었다. 인간이라는 게 그런 존재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참 숙연하면서도 재밌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또 이기동이라는 사람이 대공수사관인데 남산 지하실에서 만나 김대중, 김홍일, 한화갑 이제 그런 얘기를 썼는데 아마 조사팀을 교체한 다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사 기간이 긴데 고문에서 받아낼 것 다 받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사팀을 바꿔서 아마 이제 좁혀는 역할을 하다가 얼르고 달래는 역할을 하는데 얼르고 달래는 역할을 맡겼었던 이 사람한테 고문당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또 많아요. 많은데 김홍일 위원에 대해서는 이런 글 쓴 거 보니까 하여튼 얼르고 달래고 이제 게임이 끝난 다음에 게임이 끝난 다음에는 굳이 각본 다 쓰고 한 다음에는 고문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수사팀을 교체한 다음이었나 봐요. 그래서 신동아에 꽤 길게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김대중, 김홍일, 한화갑이라고 했지만 실제 고문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은 김홍일 전 의원하고 김옥두 전 의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최측근 비서관이었던 이 두 분이 제일 심하게 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당시에 조직표입니다. 그래서 국민연합이 있고 전위조직으로 민주연합청년회, 연청. 이게 이제 김대중의 장남이 김홍일이가 있고, 민주헌정동지회 김종환, 한국정치문화연구소 김상현, 그리고 여기서 전남대로 연결되는 복학생 정동연. 그래서 정동연 씨도 고문을 많이 당했죠. 왜냐하면 광주하고 직접 연결고리를 이렇게 또 만들었어야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김홍일을 통해서 연청의 광주 조직 쪽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홍일 씨가 엄청난 고문을 당하면서 이제 완강하게 저항했고, 여기도 이렇게 화살표로 여기 광주 사태 유발에다가 그어는 놨죠, 손을. 그리고 이제 이 정동연 씨가 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내려간 걸로 해놓고, 국민연합에는 문익환, 고은태가 시인 고은이죠. 이춘호, 이문영, 이제 이런 분들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장기표, 이신범, 이해찬. 그러니까 학생을 지휘를 이해찬이 하고, 여기 보면 서울대 총학생회장 심재철. 이렇게 이제 서울대 구조가 이어지고, 유시민이는 이 심재철 밑에쯤에, 있는 걸로 아마 그렇게 구도가 그려졌을 겁니다. 이 표를 조금 더 이쁘게 보기 좋게 이제 그려놓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그려놓은 표입니다. 네. 이건 김홍일 씨 글인데 이건 조금 길지만 한번 보죠. 군복을 던져주며 갈아입으라고 했다. 살인적인 불빛에 현기증이 일어났다.
하얀 벽은 구멍이 뻥뻥 뚫린 방음벽이었다. 세면대, 소변기, 책상 둘이 있었다. 수사관이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두들겨 팼다. 할로를 한마디 말도 없이 구타만 했다.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뜨니 새 얼굴이다. 담당이 대여섯 명 되는 것 같았다. 내가 김대중이 아들이냐? 너는 절대로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해. 어차피 송장으로 나갈 테니까 피차 힘들게 하지 말고 묻는 말에 대답해. 한 며칠.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광주항쟁 기간이었단 말이죠. 한 며칠 쉬고 그들은 고문기술자답게 능숙하게 고통을 배가시켰다. 사흘 동안은 5월 15일 서울역 집회 배우자임을 시인하라고 윽박질렀다. 내 이름은 빨갱이 새끼였다. 연청 사무실 아르바이트 여학생이 쓴 메모를 난수표라고 주장하며 시인하라고 했다. 사정없이 구타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급소를 교묘하게 피했다. 때로는 수치감과 모멸감을 줘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생각했다. 까무러치기를 반복. 차라리 죽여라 하고 손짓쳤다. 죽여달라고? 허허 이놈아. 여기서는 죽는 것이 가장 호강하는 거야. 너 좋으라고 죽여줘? 카메라가 보였다. 만약 내가 자백을 하면 봐라 김대중 아들이 말했다 하고 악용하려는 것일 거다. 나는 혹여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할까 두려워 수사관의 눈을 피해 자살을 기도했다. 책상에 올라 머리를 시멘트 바닥으로 쳐박고 뛰어내렸다. 이때 목을 다쳤다. 그래도 구타와 일명 통닭구이는 견딜 수 있었다. 불을 눈부시도록 환히 켜놓고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 제일 고통스러웠다. 꾸벅지로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면 사정없이 때리고 짓밟았다. 나중에는 그 발길질과 매질 속에서도 잠만 잘 수 있으면 때문에 행복할 것 같았다. 예. 자기가 당한 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걸 쓰는 작업도 고통스러웠지만 그 부모가 봤을 때 또는 부인이나 자녀가 봤을 때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서 더 자세하게는 못 썼을 겁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문의 가해자들. 수사 책임자예요. 여기는 그 당시 합수부 조사단장이었던 이학봉. 나중에 보안사 대공처장이었고, 나중에 대통령 민정수석, 전두환의 민정수석과 안기부 차장을 지냈고, 여긴 김근수라고, 그 당시에 안전국장으로 또 중앙정보부에서의 조사를 총괄했었던 사람이고, 안기부 차장 지내고, 상주시장, 국회의원의 상주시장 지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김근수는 또 어떤 사람들 말로는 그래도 중앙정보부 안에서는 제일 얌전하고 점잖고 합리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사건의 조사 실무 책임자였고, 여기 이제 한 명 더 한다면 권정달.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 각본을 쓴 건 역시 전두환.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에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몇 명을 넣을까 하다가 전두환, 이학봉, 권정달, 김근수 그렇게만 넣었나? 김근수는 거기서는 좀 B급으로 내려놓은 것 같네요. 워낙 5.17에 중요한 사람들이 대개 다 들어가니까 5.17하고 꼭 구분이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한 장성들, 그 다음에 군 법무관들인데 거기는 B급 정도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품이라고 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내란의 증거품입니까? 그리고 막걸리병에다가 이거 그 당시에 화염병 같은 거 전혀 없었거든요. 5월 시위에도. 그리고 광주에서도 없었는데 하여튼 만들어낸 거죠, 고문으로. 그리고 이제 이건 단체 빠찌,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한 심표. 돈은 다 불순 활동이고, 강연 자료 같은 것들도 다 이제 이게 폭동의 증거인 거죠. 이렇게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이렇게 볼펜, 이런 거, 메달들을 만들어서 좀 뿌렸었나 봐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 마주항병에다가 했는데, 마주항병을 갖고는 안 만들거든요. 보통 소주병 갖고 만들었지. 마주항병 갖고 잘 안 나갈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효에서 회고록이에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광주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 한 달 동안 모른 거예요.
한 달이 넘도록. 왜냐면 뭐 아무도 얘기 안 해주고 신문도 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서 이제 그 알게 됐는데 아까 그 이학봉이가 김대중한테 왜 함께 간다면 대통령만 빼고 어떤 자리든 총리도 총리만 하면 총리, 국회의장만 하면 국회의장 뭐든지 다 주겠다. 협조하면 살고 거부하면 당신은 사형이다. 그리고 이제 이학봉이가 나간 다음에 수사관이 신문 한 뭉칠 보니까 광주 사태라고 하고 그 당시에 198명인가 죽은 걸로 그 기사가 났으니까 그거 보고 까무러쳤다는 거죠. 나도 그만 죽고 싶었다. 죽자, 죽어버리자. 광주에서 희생당한 사람들. 내가 어째 살아서 그들을 볼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 이학봉이가 다시 찾아왔는데 협력할 수 없다. 나 죽겠다. 죽여라. 이호에서도 그때 남편이 신군부의 회의에 굴복했다면 자기가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호에서도 밖에서 몰랐대요. 그러니까 다 차단을 하고 있어갖고. 그리고 이제 밖에서는 김대중을 벗긴다, 뭐 이런 그 권모술세 화신, 그리고 김대중은 공산주의자, 이런 기사들 그 연일 쏟아내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자, 그때 이제 최근에 우리 유시민 선수가 대화의 희열에 나와서 5월 17일 그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역 회군 얘기에서부터. 근데 그걸 하다가 이제 엉뚱하게 저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제가 옛날에 유시민처럼 철들지 맙시다라고 칼럼을 쓴 게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이제 하여튼 거론이 됐는데, 유시민이, 하여튼, 뭐, 저는 제 기억을 갖고 썼더니, 유시민은, 그거 한원구 기억이고 너무, 윤색이 된 것 같아. 자기를 좀 잘 써줬더니 민망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제 기억은, 저는 뭐 제 기억에 의거해서 충실하게 썼고, 뭐, 그리고 그때 참 시민이 얘기로는 자기 도망가려고 그랬다 하는데, 어쨌거나 야, 지금 빨리 가자. 지금 나가자라고 했을 때, 그때는, 지금 어떻게 가냐, 남아있겠다. 라고 하고, 뭐 몇 시간을 더 남아있다가 이제 잡혀갔으니까. 하여튼 그 얘기를 쓴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썼더니, 이 심재철이 그 당시 학생회장이었고, 유시민한테는 서클 1년 선배예요. 같은 서클이에요, 같은 서클. 서울대 그 당시에 지하학회라고 불렀는데, 농촌법 학회라는 같은 서클, 출신인데, 원래 같은 서클에서 학생회장, 대의원회장이 같이 나오는 게 잘 아닌데, 딴 대의원회 의장을 원래 시키기로 했던 친구가, 좀 토론에 나가서 좀 무참하게, 버벅대는 걸 보고, 그러니까, 제가 건 안 되겠다. 대의원회 의장은 말 잘해야 하는데, 하고 이제 유시민을 핀치히터로 내보냈죠. 그의 시민의 인생이 또 바뀌게 된 계기인데, 이제 그때 사건을 이제 이해능으로 뭐 조졌다 하고 하는데, 요새 심재철 의원은 자기한테 뭐라고 조금만 하면은 다 고소,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해찬 그 대표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한번 고소당하고 이제 그거 썼던 거 같고. 그러니까 유시민이 민주화인사 77명을 상세히 써냈다. 이게 유시민이 뭐 하고 예능에서 진실 왜곡했다. 뭐 그런데 유시민이 그때 비밀조직 노출 안 시킨 건 맞죠. 무림 사건이 그 후에 터지니까. 그리고 이제 드러난 일들. 그러니까 심재철은 유시민이 조서 때문에 자기가 엄청 힘들게 조서받았다고 하지만, 그거 유시민 거 아니더라도 서울대 총학생 회장이 다 관찰돼서 있었던 건데, 유시민을 탓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선배된 입장에서. 그래서 하여튼 김대중 뭐 사건 때 허위자백을 했는데, 허위자백은 모두가 다 했습니다. 고문 얘기는 장사 없으니까. 그냥 김홍일 씨가 끝까지 그래도 아버지는 공산주의자 아니다. 라는 그 얘기만 안 했을 뿐, 대부분 다 고문에 무너져서 하게 돼 있죠. 그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차이가 좀 있어요. 심재철도 다 허위자백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이제 80년 심재철을 의원이 한 일을 알고 있다. 누가 썼냐면 최민희 의원이 썼는데, 이 심재철이 또 아니나 다를까 고발을 했는데, 이거는 무혐의. 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혐의로 법원까지 가지도 않고 무혐의 됐는데, 왜냐하면은 최민희 의원은 자기 추측은 안 쓰고 이 기사 내용에 그날
저 내란모 사건 법정에 있었던 일만 갖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면서도 이건 뭐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건데 하고 했는데 뭐냐면은 자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 이게 이해찬이에요. 이해찬 그 당시에 복학생 진짜로 저렇게 생겼었습니다. 굉장히 뭐 지금도 그 표정이 부드러운 표정이 아니지만 그때는 더 훨씬 더 있고 이게 심재철이에요. 이가 정동연 씨 광주 복학생인데 이제 그 다들 법정에서 고문 사실을 폭로했거든요. 이걸 다 허위 자백이다. 고문에 못 이겨서 허위 자백한 거다.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딱 한 명이 아니다. 공소 사실 맞다. 김대중이 학생동원에서 이렇게 폭력 시위 유발했고 뭐 했다. 이게 저 진술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 살고가 결정되는데 모든 피고인들은 다 부인을 하는데 딱 한 사람 심재철이 그걸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그러니까 이해찬이 너 미쳤어 왜 그래 하고 울부짖었다고 그러고 다른 피고인들도 다 그랬는데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과 신동지 고생 많았지 하고 그러니까 심재철도 고문을 많이 당했으니까. 하여튼 그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그래도 어른이니까 그나마 그렇게 이제 감싸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공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들 같은 처지니까 서로 그러니까 이 피고인 가족들 그러니까 서로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는데 그날 그 공판 다음부터는 심재철이 가족은 밥도 따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오라고 안 했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되면서 심재철이 완전히 이쪽하고는 갈라서 깨다시피 그렇게 됐는데 뭐 문화방송 들어간 거 갖고도 말이 뭐 여타저타 많은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러고 그러나 문화방송에 들어가서는 노조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노조 전임제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때까지 완전히 마셔간 것 같지는 않았는데 정치를 하고 싶어 했는데 평민당 김대중 그쪽에 안양에서 공천을 달라고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 쪽에서 거기 이제 이미 그 가수 최희준 씨를 낙점을 해놓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저기서 고생 많았지 하고 위로는 해주셨지만 김대중 대통령도 속이 좋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속이 좋지 않았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심재철이 다리가 불편해갖고 이제 건강이 안 좋고 그러니까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아직 젊으니까 다음번에 해라 했는데 야당에서 공천을 안 주니까 한나라당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천을 받고 나왔다가 이제 최희준한테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해서 쭉 당선이 돼서 지금까지 5선인지 6선인지 하고 있는데 근데 하여튼 그러면서 갈수록 좀 뭐랄까 우리 쪽하고는 점점점 멀어지는. 저도 대학 다닐 때는 꽤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다음 무슨 뭐 저도 말 섞고 싶지 않아서 상가집에서도 그냥 보면은 나한테 아는 척하는데 예 하고 그냥 몇 번 한 두세 번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저도 뭐 가서 이렇게 옛날에는 그래도 살갑게 형하고 이제 그러던 사이였는데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참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심재철이 이게 이해찬이 나를 자백했다는데 이해찬도 얼마나 고문당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이게 정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인데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조사실에서 한 거 고문당하면서 했는데 그거 누가 고문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법정에서 다들 용기를 내서 하는데 그래서 법정에서 저기서 심재철은 완전히 좀 아웃되는 분위기 내란모 사건의 여러 공범들 속에서 아웃되는 그 분위기가 됐고 결국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1심에서 사형을 받았습니다. 사형을 받았는데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